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제가 인사부터 말씀을 조금 했는데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2019년 새해 첫 거래일인 수요일입니다. 연말에 큰 폭의 급등락을 보여줬던 미국 증시가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에는 미중 간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난 해에는 미국의 3대 주요 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만에 최악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던 한 해였는데요. 자, 오늘은 중국을 비롯한 유럽 그리고 잠시 후에 11시 45분에 미국의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앞서서 중국 쪽에 대한 부분은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미국 쪽에서는 또 어떠한 지표가 나와서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되는지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새해 첫 방송 신세계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함께해 주실 출연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2019년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는 그동안에 정말 많은 트위터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 휴일이나 이렇게 연휴 때 더 많은 트윗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셧다운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민주당과의 이 불협화음은 또 계속되고 있고요. 또 무역 또 회담이 1월 이제 다음 주 중으로 또 앞두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년사도 화답을 했죠. 다양한 이슈들이 오늘 나와 있는데요. 또 경제 지표 관련한 이야기도 중국 쪽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 벌써부터 하게 되는데요. 잠시 후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말과 그리고 휴일 동안에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 수요일장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윤주입니다. 2019년 새해 이제 첫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실 내년의 미증시의 좀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또 그리고 가장 좀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새해 첫날인 미증시의 흐름 에 관해서 저도 좀 궁금한데요. 함께 또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정말 잘 부탁드린다고 네,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지난 연말에도 정말 좋은 전략으로 수익을 내게 해주셨고 지난 연말까지 골드 하면 딱 절제 마스터님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1291포인트까지 좀 오르는 장세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근데 수익은 매도로 냈습니다. 네. 매도로 접근해서 조금 수익을 냈는데 새해 첫날 흐름을 좀 보자면 아침에 국내 증시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1시간 늦게 시작했는데 국내 증시가 거의 정강 후약도 아닌
초반에 좀 반짝하고 264포인트까지 국내 선물이 올랐다가 258포인트까지 6포인트가 하락하는 급락 장세가 있었는데요. 오늘 미증시의 흐름도 좀 궁금한 추세이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신년 초에도 골드의 상승세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부분 연말부터 좀 좋은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또 제시하셔서 참고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은 수익 내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도 절제 마스터님의 다양하고 똑똑한 전략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도 나눠봤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일단 현재 1% 넘는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하락분도 초반 저가에서 꽤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의 저가를 보시면은 2,452.25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2% 넘는 하락세가 이어졌었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2% 내외로 좀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2,466.50포인트로 1.68%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오늘의 최저가는 6,154포인트로 3% 넘는 하락이었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S&P 500과 마찬가지로 만회하면서 6,27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일단 달러 인덱스의 조정과 함께 유로FX 상승세를 3거래일 연속 이어갔었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선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면서 현재 유로FX 0.84% 하락세로 1.15달러 선이 깨진 상황입니다. 1.14440달러 선으로 0.84%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방금 전에 절자 마스터님과 함께 좀 리뷰를 했는데, 자, 오늘 골드 역시나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오늘의 고가는 1,291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49% 상승세까지 이어졌었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고점을 지키지 못했지만 여전히 강보합권 유지가 됩니다. 1,286.5달러 선으로 0.14%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장 2% 넘는 하락세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45달러가 다시 깨졌고요. 현재는 2.71%의 하락세로 44.5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엔 초반에 낙폭이 더욱더 컸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는 좀 그 낙폭에 대해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하락세 두 지수에 대해서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었던 유로FX는 오늘장은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1,290달러까지 오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고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소식들이 외신 쪽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올해도 변함없는 독불 장군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이슈는 모두 그에게 달렸고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가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이다라는 이제 기사인데요. 사실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변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힘들다는 점이 참 애로사항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2019년 증시는 또 미국의 정치 상황 그리고 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은 악재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정치 상황과 또 중국의 지금 경제 지표가 오늘 또 증시에 많은 영향을 끼친 만큼 무역 전쟁으로 인한 이 중국의 경제 상황과 또 타격, 또 그에 대한 부양책 역시 기대되는 상황이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달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회담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을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지만 또 연준 의장은 그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는 것은 처음인데요. 한편 이제 많은 외신 쪽이나 기관들은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상을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연준의 독립성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지금 시선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편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연준 의장이 대처할 것인지가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셧다운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열흘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양당의 지도부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이 셧다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것이다라는 이제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프로그램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낸시 펠로시 이제 하원 의장에게 이제 협상을 할까요? 라는 트위터를 올렸다는 소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하원을 장악하게 되는 민주당과 계속해서 지금 새해 첫 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이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 부분을 끝내기 위한 예산안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CNBC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오는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셧다운을 중단할 수 있는 미국 국토안보부를 위한 예산안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이 국경 장벽 예산안이죠. 50억 달러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한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속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처를 할 것인지 어떤 입장을 나타낼 것인지가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P 500 지수 선물이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약세장 펼쳐지고 있고 또 2019년 올해 경제 전망이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 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또 많은 기관들에서는요, 이 부분들은 또 한시적인 것이고 또 이 잘 위기를 넘긴다면 이제 강세장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여느 해보다도 지정학적 이슈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 시황 쪽이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선물 시장이 이제 연준 12월에 대한 이 금리 인하 이런 가능성을 10% 정도 까지 반영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12월 회의에서 연준 기준금리죠. 연방 기금금리 목표 범위가 2.00에서 2.25%로 25bp 인하될 가능성을 10.4%까지 가격에 반영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한 달 전에 3.9%에서 크게 높아진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 미국 경제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제 증시 대신에 연준을 봐야 한다라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마켓워치 기고에서요, 각종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지만 연준이 수익률 곡선을 반전시키지 않으면 경기의 확장세는 계속될 것이다라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면 이제 불황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 이제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연준의 긴축 정책을 꼽으면서 채권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를 줄여가고 있다라면서 이 부분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작년 시장의 관심사였다면 올해 연준 통화 정책의 관심사는 양적 긴축, 즉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변화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FOMC 이후에 이 대차대조표 축소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이제 연준 의장이 밝혔습니다. 목표가 원활하게 지금 목표에 부합했기 때문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 이런 발언 때문에 금융시장의 매도세를 촉발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대차대조표 축소를 자동으로 하고 또 들어오는 지표에 따라서 통화정책, 즉 금리정책을 조정하겠다라고 말한 이런 답변이 시장에 또 민감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연준의 대차대조표 부분이 가장 올해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내놓고 있고요. 한편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이런 격돌 상황, 과연 연준 의장이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월가의 주요 투자자들은 올해 기업 이익 성장세가 둔화하고 또 연준의 통화 정책을 둘러싼 이 불확실성도 커지겠지만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는 지난해에
종가보다 상승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S&P가 3,000선을 이제 돌파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관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월가의 주요 투자 은행 8곳은 모두 S&P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해 미국 증시가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한 해를 보냈지만 올해는 두 가지 우려가 해소될 경우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CNBC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12월 증시가 1930년 경제 공황 위기 이후에 최악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려웠던 이유는 연준과 또 무역 정책을 꼽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앙은행도 국채 매입을 중단한 가운데 이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로 시장 유동성이 더 줄어들 것으로 지금 우려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무역전쟁 이슈 또 무역 회담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또 기업 실적도 좀 사실 둔화할 것이다라는 전망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UBS의 아트캐신 수석 전략가 발언인데요. 미국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팡주죠. 이 기술주들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을 떠받치는 대장주들인 만큼 또 앞으로 이들 종목이 움직여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1월 중순까지 여러 신호를 기다릴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미국 증시의 급등은 연금 펀드 덕분이었다는 분석 웰스 파고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주가가 오른 것은요. 연금 펀드율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채권보다는 주식의 비중을 높인 결과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석유 수출국 기구죠. 오펙이 올해 내내 이 감산을 지속하지 않으면 저유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JP모건이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감산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좀 약세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감산이 과연 정확하게 며칠부터 될 것이고 또 얼마만큼의 양이 지속될 것인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내내 시행을 해야 저유가가 지금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유가가 중국발의 경기 둔화 우려로 전 거래에서 1% 이상 하락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원유 시장이 유가 하락 공포에 휩싸였다라는 부분도 월스트리트저널 비롯 외신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좀 분석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상승 쪽으로 보는 분석이 좀 많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실질 경기 흐름과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이어갈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상승의 기대를 안고 새 출발한 지수 선물입니다. 하지만 1% 이상의 하락세를 현재 보여주면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2%의 하락세, 그리고 나스닥은 2.31%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이슈로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연 20%대 뚝 떨어진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원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혼조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오일 가격은 오늘 다시 하락으로 $45가 이탈이 된 상황인데요. 두 번째 이슈로 오일에 대해서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한 부분은 작년 마지막 거래일 미 증시에 대해서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 북은 아직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수 선물 쪽에서는 초반부터 꽤 많은 낙폭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입니다. 자, 오늘 미증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증시, 국내 증시 매매하시는 분들도 참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좀 낙폭이 좀 컸고
했고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도 수급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첫 거래 미증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인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일단 여기서 좀 먼저 언급을 드려야 될 게 지금 미국 본장 개장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먼저 언급드리고 싶은 말씀은 S&P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늘 S&P의 지지선을 2470포인트로 보고 왔습니다.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지지 하단 여부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스닥은 6280라인을 하단 저점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 국내 선물 흐름만 보더라도 상승분을 가파르게 상승분이 나왔던 것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하방 낙폭이 이어짐과 동시에 아시아 증시들이 일제히 함께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미 증시도 거의 오후 흐름에 하방 낙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좀 진행됐던 흐름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좀 짚어보면은 결국은 새해가 됐지만 신년 랠리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캐캐묵은 문제점이 결국은 무역 전쟁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좀 드리면서 미증시의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미중 간에 지금 날짜를 3월 1일로 지금 거의 고정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미국은 이번에 패권 잡기에 돌입했고 중국에 대해서 거의 무릎 꿇기 전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결국은 3월 1일이 넘어가는 2분기 시점이 됐을 때 과연 이 무역 분쟁이 해결될 것이냐에 대해서 결국 시장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나gan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준의 금리 인상의 행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점진적 인상에 대한 또 문구를 삽입했고 또한 대차 대조표에 대한 축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작년 한 해보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3,500달러 상당의 축소가 이루어졌고 지금 연준 기준에는 월 500억 달러의 상향치를 좀 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차 대조표에 관해서. 이런 흐름을 지켜봤을 때 결국은 지금 금리 인상으로 흐름으로 좀 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조정세에 좀 돌입하긴 했지만 오늘도 결국은 95불 테스트를 거쳤고 95불을 무너뜨리진 못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조만간에 95불은 약간 무너지는 장세, 94.5불까지는 조금 무너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들을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점으로 보면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올해도 단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긴축에 지금 함정에 빠지는 연준의 파월 의장의 스탠스나 연준의 스탠스는 대차 대조표에 대한 축소는 지속적으로 또 이루어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3월 1일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 섞인 모습으로 좀 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미국 본장 개장했을 때 가장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기술적 접근으로 봤을 때 S&P 기준으로는 2470포인트가 다시 안착하는지 2470포인트가 안착하고 금일 시가를 보시면은 지금 2508포인트인데요. 시가 위로 안착한다면 오늘이 아니지만 내일이라도 또 아니면 이길 다음 주 정도에 2550까지는 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6200포인트가 아무래도 안착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은 오늘 아시아 증시에 대한 하락분도 또 다시 한번 좀 겹쳐진 것 같고 오늘 일단 2470까지도 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S&P 기준으로는 2467까지 일단 이탈이 된 상황이에요. 더욱더 하방 쪽으로 보신다는 건데 현재 부근에서는 시청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어떤 포지션이 더욱더 좀 유의일까요? 네, 현재 흐름으로서는 아직 미증시가 개장은 안 했습니다만은 선물과 현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물을 배제한 선물 상황을 보면 오늘 가파른 2%대의 낙폭이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470을 살짝 이탈한 상태인데요. 2450포인트가 무너진다면 오늘 좀 3%가 넘는 급락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2400포인트까지 언저리까지 하방 낙폭이 예상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지금 7분여 정도 남았는데 신세계를 함께 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본장이 개장하고 나서 현물과 선물의 흐름이 과연 2470 그리고 나스닥은 6200이 지지되는지 그리고 팡의 주식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신년을 맞이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첫 거래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첫 해부터 새로운 새해부터
마스터님의 이 전략을 또 함께 하신다면은 상반기에 대한 또 전략도 탄탄하게 좀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절제 마스터님 모르셨던 시청자분들에게 무료 톡방 홍보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무료 톡방에 광고에 지금 홍수에 휩싸이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질문을 하시면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교환이라든지 또 본인이 개인 매매를 하면서 조금 물리셨을 때 도움을 받으신다면 효과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또 절제 마스터님과 좀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올해 또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새 출발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지수에 대해서 외신 쪽의 소식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지금 개장을 5분 정도 앞둔 시점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으로 이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좀 하락세를 이어갔다라는 부분이고요. 중국의 제조업 PMI가 19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11월 50.2에서 지금 12월엔 49.7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를 많이 하회를 했고요. 또 경제 우려, 또 무역 전쟁 때문이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 인민은행도요, 4분기 GDP가 6.5%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제 분석치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이제 이런 기관에서는요, 또 중국의 경기 위축 신호의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뉴욕 타임즈에 대해서는요, 라이트하이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거짓 약속에 속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이저는 지금 사실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무역 회담에 대해서 잘 풀어갈 것인지 중국이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8년 약세장이라는 분석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S&P 6.2%, 다우는 그리고 5.6%, 나스닥도 3.9% 하락을 하면서 2008년 이후 최대폭 하락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UBS 은행의 부분이 오늘 이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UBS의 전망 소식도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9년 경제 둔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세 가지 부분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긴축 통화 정책, 기업 실적의 둔화, 그리고 정치적인 변동. 이야기를 하면서 2019년에 미국의 GDP를 3.6% 정도로 둔화할 것이다라는 예상치를 내놨고요. 또 한편 이제 다른 이제 예측치 기사인데요.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또 대차 대조표의 축소 부분 이 두 가지 이슈만 잘 극복하면 2019년은 강세장일 것이다라는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 10년 만에 이런 최악의 해였지만 이 두 가지 부분만 잘 극복을 하면 이제 올해는 아주 좋은 증시의 해일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CNBC 조사를 했습니다.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고 S&P가 이제 연말에는 3,000선도 넘길 것이다. 라는 부분 좀 장기적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입니다. 이제 무역 회담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과의 이슈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년사에 화답을 했는데요. 또 나 역시도 만남을 고대한다면서 이제 김정은이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 사용 전파 등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도 강조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이제 끌어당길 것을 더욱더 강하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셧다운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민주당이 장벽 예산을 반영을 안 했다는 부분도 계속해서 비판을 내놓고 있고 이제 그 전에 낸시 펠로시 이제 하원 의장이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화해를 좀 해보자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셧다운 부분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은 미국 경제에도 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 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수일 안에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경기에 대한 부분 역시나 올 한 해 경기 전망에 대한 소식들이 가장 좀 많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각은 11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한 2분 정도 또 남지 않은 시각인데 시세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뉴욕 증시 개장 소식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다시 보시죠.
네, 일단 초반에 낙폭보다는 꽤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S&P 500 지수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469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1.56%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의 저점이 6,154포인트까지 떨어졌었고, 현재는 6,200선까지 초반대 라인까지는 회복이 됩니다. 6,211.75포인트로 2.21%의 하락세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하락세 이어가면서 1.143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85.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일은요, 현재 44.5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세 확인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현재 시각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다우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까지 지금 급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하락으로 1.15% 하락세로 267.43포인트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1.55%의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1.84%가량 떨어지면서 2% 가까운 하락으로 시작이 된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본장입니다. 본장에서 지금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급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선물 시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선물 쪽 다시 한번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초반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의 하락폭이 꽤 컸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회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하락 출발한 이후에 선물 시장 쪽에서는 회복이 조금 더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S&P 500은 2,471포인트까지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이내로 지금 하락폭을 더욱더 좁혀가면서 6,234.25포인트로 1.87%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셨습니다. 자, 일단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1%가 넘는 급락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이미 꽤 많은 하락 출발로 시작이 됐었던 상황 속에서 현재 개장 이후에는 오히려 낙폭을 조금은 축소를 하고 있는데요. 밑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장한 지 지금 2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자, 마스터님 오늘 또 지수에 대해서는 다운 의견 주셨잖아요. 본장도 역시나 3대 지수 하락 출발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굉장히 좀 매매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S&P는 분명히 변동사항 없습니다. 2,470을 오늘의 맥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6,200포인트입니다. 오늘 지금 2,470에 살짝 올라갔지만 안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추세가 매수세로 바뀌지도 않았고 오늘 국내 증시 흐름과 매우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미 증시도 조금 올라갔다가 신년 벽두부터 차익 실현 매물과 더불어 실망 매물이 좀 출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S&P 기준으로는 2,485까지는 눌림이죠. 오늘 매도세니까 매수로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2,485에 도달했을 때도 좀 매도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결국은 2,470이 무너지게 되면 더 하방 낙폭으로 더 출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스닥은 6,500포인트, 6,200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6,280까지는 조금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추세의 변화를 오늘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2%대 지금 급락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섣부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와 좀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좀 튀어서 시작을 했지만 곧바로 바로 하락 전환을 하면서 오늘 낙폭을 좀 크게 키웠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잠시 후 10분 정도 지난 이후에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오늘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자마자 시장이 하방 쪽으로 크게 흘러갔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조업 지수에 대한 부분도 잠시 후 또 마스터님과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3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개장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새해 시작을 급락 출발했다는 소식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유럽의 경제 지표 부진과 또 이와 더불어서 경제 전망이 좀 좋지 않다라는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또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를 이제 나타내게 했고 또 이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 위축을 불러일으키면서 급락 출발했다는 이제 CNBC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앞서 이제 S&P 이슈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동일한데요. 오늘 기술주들이 특히 좀 좋지 못한 성적 나타내고 있다라면서 넷플릭스도 2.9%가 넘는 급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뭐 엔비디아나 또 여러 가지 지금 빵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좀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6.1%나 빠지는 모습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전망이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분분한데요. 뭐 S&P가 반등을 해서 뭐 2,350까지 이제 될 것이다라는 기관의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슈와 또 경제 지표 부진 때문에 악재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단기간에는 좀 상승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사실 뭐 정확한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기관 쪽의 의견들이 팽팽하게 이제 약세장과 강세장을 점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제가 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국과 유럽 쪽의 PMI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좀 크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한참 좀 하회한 상황이고 유럽 쪽에서도 뭐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을 좀 우려감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좀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관련된 종목들이 줄줄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나스닥 100 종목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종목을 제외하고 전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셀진 코퍼레이션과 그리고 시리어스 XM을 제외하고는 모두 좀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의 낙폭이 왜 이렇게 큰지가 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 가깝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1월 2일 지금 미국 증시 지금 개장을 한 상황 속에서 문자로 지금 상담 들어왔어요. 끝자리 755님의 질문인데요. 나스닥을 현재 시점에서 더 반등 나올 때 매도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네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꽤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또 이제 매도세로 흘러갈 수 있다면은 이 반등권을 활용을 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인지 범위를 6,270에서 6,280 사이로 드리겠습니다. 뭐 생방송 중에 정확하게 자리를 언급드리기는 좀 힘든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전일 저가 라인 정도와 이평선대가 좀 밀집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손절을 짧게 한 40-50통 틱 정도 거신 다음에 매도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전일 저가를 회복하게 되고 전일 시가와 종가가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세 변환이 일어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더욱더 반등이 나올 때 매도적인 부분 접근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6,280 라인 부근에서 매도 관점. 그렇다면은 현재 이렇게 저점에서 최근 이 시간까지 이 반등을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반등을 좀 이용하고 싶으셔서 좀 전만 해도 꽤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매도로 들어가셨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6,280까지 반등을 했을 때 매도라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6,280에 들어간다면 목표는 좀 어느 정도까지 보면 좋을까요? 하방 낙폭을 앵커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오늘 말씀드렸듯이 6,200까지는 다시 한번 눌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6,280에 매도를 접근하셨다면 이제 손절 폭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매수세로 변환됐다면 6,300을 좀 기준으로 두시면 편리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6,300 정도에 올라가게 되면 전일 시가와 종가를 좀 도전하는 이런 매수세의 흐름 돌파가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6,280포인트면 적절하지 않나 매도 진입으로 물론 손절은 당연히 거셔야 되고요. 오늘 그렇죠. 아무래도 대추세가 매도되지만 오늘 신년 벽두기 때문에
큰 손실이 물리게 되시면 지금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새해부터 그냥 기분 망치시기 때문에 오늘 샘플러스 회원들한테도 좀 가볍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증시의 흐름을 금주와 좀 다음 주까지는 여러 애널리스트 분석들과 여러 연준 위원들 그리고 행정 관료들의 좀 흐름을 발언들을 좀 지켜본 다음에 방향성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새해 첫날 지금 거래일을 맞이하면서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해에도 참 오일 좀 매매하기 힘드셨을 부분이 많았을 텐데 지금 가격대가 44.57달러로 2.75%의 오늘도 급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좀 혼조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 좀 까다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셨고,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은 두 종목 모두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데요.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분석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이 이 40달러대도 이탈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다운을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일단 자리부터 먼저 하나. 네, 알겠습니다. 신년 말일에도 크루드오일 자리 드렸는데 골드를 1286.2에 매도 접근을 드리겠습니다. 손절은 20틱을 걸고 익절은 60틱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드 전략을 지금 가격대가 좀 좋아 보이셔서 오일 하기에 앞서서 좀 설정을 해드렸는데 1286.2에 매도 접근. 네. 그리고 손절은 20틱. 네. 그리고 수익은 60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골드가 지금 128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286.2달러에 들어가시고 20틱에 대한 손절과 그리고 60틱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매도 접근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에서도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 좀 매도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많네요. 일단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그 크루드 오일에 대한 하방 낙폭을 44.60 라인 정도, 에서 44.89, 1차 하방 낙폭이고, 2차 하방 낙폭을 금일의 최대치를 43.90까지 봐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매도 접근으로 추세를 추종하는 매도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점에서 매수 접근을 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의 추세를 단기로 따른다면 매도 접근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 하단 부분 저점 매수도 좀 온당치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크루드 오일이 70불을 넘어갈 때만 해도 100불을 간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다 지구멍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 20불까지 하락한다더라. 이런 의견도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고 하고 실제로 샘플러스 회원방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관적으로 뷰로 봤을 때 20불은 좀 먼 나라 이야기 같고요. 그리고 40불도 아직은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 맥점이라고 말씀을 이제 회원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45불에 안착함과 동시에 50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시발점이다. 여기서 45불 안착이 안 되고 결국은 밑으로 눌림이 나온다면 결국은 50불을 회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시발점에 지금 출발선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흐름을 지켜보고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가 지난주에 없었는데 금일 한국 기준으로 1월 7일 금요일 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유 재고량의 계절적인 요인도 조금 처음으로 참고를 2주 만에 해야 될 것이고요. 아직은 여러 가지 시황이나 펀더멘탈적 요소를 분석했을 때 기술적 분석만 갖다 놓고 봐서 40불이 무너질 것이다. 그분들에게 근거가 뭐냐고 새 거지만 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그럴 지금 상황이 아니고요. 오늘의 흐름이 과연 45불 안착이냐, 45불 하락이냐, 그리고 43.90의 하방 낙폭을 깨고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이것이 오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40달러 이탈은 조금은 현재 부근에서는 아직은 전망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셰일 오일에 대한 부분이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 가격 수요가 이 40불 정도, 40달러 정도에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이 셰일 오일 쪽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자가 좀 긴밀한 부분이 있잖아요. 가격이 더 떨어지면 이 부분을 모두 또 이제
좀 없애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에서도 좀 $40에 대한 부분 좀 지켜지실 거라고 보실까요? 네, 저는 그런 초점도 셰일 오일에 관한 초점도 있고요. 미국의 생산량 증가 그리고 러시아까지 덩달아서 지금 뭐 탈춤을 추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지금 오일의 하방락폭이 있는 이유는 중국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지금 수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원유에 대한 수입량이 지금 급감하면서 지금 하방 낙폭을 지속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 후 중동의 정세를 좀 지켜봤을 때 그렇다면 오페크 관련 국가인 중동, 사우디와 더불어서 여러 지금 중동의 국가들을 트럼프가 남몰라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트럼프가 중동에 끈을 놓아버리게 되면 이 중동 국가들이 중국으로 돌아설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시황이 맞을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중동의 국가들이 중국으로 조금 제스처를 트는 모습을 트럼프가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고삐를 풀어주지 않을까. 이왕지사 고삐를 풀어줄 거면 계절적 요인이 맞물릴 수 있는 겨울이 나을 것 같고 여름에 고삐를 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에 뭐 언젠가는 40불이 이탈되고 뭐 크루드 오일이 30불대였던 적도 있습니다.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요. 결국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40불이 무너지는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불이 무너지고 나서 또 그때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은 진입을 해서 매도로 수익을 낼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신년 첫날이기 때문에 오일에 관한 어떤 시황적인 분석이나 펀더멘털적 요소들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 잠재적인 추정치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가 53.9였습니다만 발표치는 53.8로 소폭 또 하회한 상황입니다. 이 지표가 지금 시장 지수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일 관련된 외신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정리합니다. 네, 지금 CNBC 기사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공급의 증가 이 부분에 대한 요인으로 이제 오일 가격 하락세에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펙이 감산을 한다고 해도 바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공급이 증가될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2018년을 돌아봤을 때 러시아가 최대 이제 증산을 했고 10월 달에 미국의 셰일 오일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이란 오일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제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는 부분 계속해서 공급의 증가 이 부분에 힘을 보탰고요. PBM 오일 협회의 이제 발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가격대에서 벗어나는데 고군분투할 것이다.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스덤 트리라는 또 기관에서는요. 이번 달 시작되는 오펙 감산이 또 미국의 이런 증산을 좀 상쇄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 유가는 반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 달 시작된다는 것은 확실한 날짜는 아닙니다. 어떻게 발표가 난 게 없기 때문에 이번 달 시작이 될지 2월 초에 될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요. 이제 외신 쪽에서는 이제 지배적으로 1월까지는 증산 시행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이제 미국 셰일 오일 부분인데요. 이렇게, 미국 셰일 오일의 증산을 아무래도 이 현재 가격 하락세가 좀 막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늦춰지고 있다라면서 한편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에너지 장관 발언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펙을 비롯한 전 나라들이 이렇게 애쓰고 있는 이런 부분이 나는 낙관적으로 본다. 1분기에는 이에 대한 달성을 할 것이다. 라고 낙관적인 전망 내놨다는 소식이고요. 오늘 JP모건의 이제 전망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펙이 올해 내내 감산을 하지 않으면 이런 약세장, 즉 가격 하락은 면치 못할 것이다. 저가세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발언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오일에 관한 의견도 너무나 분분하기 때문에 새해 첫 출발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외신 소식 전달해드렸고요. 지금 오일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좀 주셨는데 그 질문 빠르게 좀 여쭤보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주신 질문이었는데요. 그 질문 함께 좀 볼게요. 앞서서 오일에 대해서 한계약을 좀 물리셨던 시청자분이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46.50이 아까. 네, 맞아요. 네. 저도 얼핏 잘 안 보는데 오늘은 좀 봤던 것 같은데. 네네. 46.50에 보니까 31일 날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잔소리 먼저 한 바가지 해드리고요. 네. 좀 기다리지 못하고 추세를 좀 따라가는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손절 라인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일 기준으로 43.70까지 휩소까지 다 고려한 장세고요. 이탈되면 바로 손절 치지 마시고 다시 43.70으로 내렸을 때 안착할 수도 있으니까 흐름을 좀 지켜보신 다음에 손절 라인 43.70에 무너지게 되면 손절 치시라고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지금 무너지지 않으면 좀 버텨보고요. 원유 재고 발표가 금요일 날 있기 때문에 요즘 크루드 오일의 추세는 100틱, 200틱은 하루아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약이시고 조금 버틸 수 있는 추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46.35달러의 한계약 좀 물려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는 이제 또 새벽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밀린 상황입니다. 그런 이슈들에 맞물려서 최대한 좀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43.70달러까지 좀 눌린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손절에 대해서 손절 치셔야 됩니다. 네, 그때는 좀 과감하게 또 결심하시고 좀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말씀은 좀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좀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전략들, 정말 오늘 많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제마스터님과 함께 2019년도 신세계 첫 방송을 함께 했는데 어떠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해온 거 반도 말씀 못 드렸고요. 굉장히 전략적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부터 거의 한 10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역시 1시간 동안 전달드리기에는 택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내일 아무래도 미증시 흐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일은 좀 달러 인덱스 향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드 신세계에서 지금 진입가 드렸었는데 체결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내일 만약에 수익이 창출된다면 피디님과 와서 씨름 한판 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씨름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286.2달러의 매도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골드가 1284까지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내일장에 좋은 수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박나경 캐스터 마지막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1시간 전 트위터인데요. 멕시코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USMCA라고 이제 나프타를 대신한 이 명칭이죠. 이 트레이드 딜을 통한 지금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페이, 즉 돈을 내놔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지금 협상이 아직까지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멕시코를 압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제 셧다운 장기화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이 고집을 꺾을 것 같지 않고 민주당 역시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또 이 경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내일장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1시간 동안 신세계 다양한 소식들 함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